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몸속에서는 신용카드가 녹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신용카드요. 일주일마다 신용카드 한 장씩 당신의 혈관과 뇌세포 속에서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호주 뉴캐슬 대학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대인은 일주일에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대요. 5g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아세요? 바로 신용카드 한 장 무게입니다. 매주 신용카드 한 장을 갈아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1년이면 신용카드 52장을 먹는 셈입니다. 이게 우리 몸속 장기와 혈관에 쌓여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공개할 내용 때문에 아마 생수 회사들이 저를 고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모든 걸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받은 한 통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국내 유명 생수 회사 연구원이었던 분인데요. 10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 결국 퇴사하고 저한테 제보를 한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회사 임원들은 절대 자기 회사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고요. 왜냐고요? 제조 과정의 비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30년 근무한 간호사 김 선생님이 저한테 귓속말로 알려준 충격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절대 마트에서 파는 페트병 생수를 그냥 마시지 않는다고요. 특히 이 숫자가 써 있는 생수는 손도 안 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나서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실제로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의사 휴게실을 가보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페트병 생수는 단 한 병도 없고 모두 스테인리스 텀블러나 유리병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무서운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겨울 강남에 사는 50대 여성분이 원인 모를 두통과 만성 피로로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수십 번 했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병원비만 500만 원이 넘게 나왔죠. 그런데 단 하나의 습관을 바꿨더니 석 달 만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매일 마시던 페트병 생수를 바꾼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30대 남성이 갑자기 정자수가 급감해서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아내와 함께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며 2천만 원을 준비했죠. 그런데 한방병원 원장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더래요. 혹시 생수병을 재사용하거나 뜨거운 물을 담아 마시냐고요? 맞다고 하니까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자연 임신에 성공했어요. 여러분 혹시 생수병 밑바닥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작은 삼각형 안에 숫자가 써 있는 거 아세요? 그 숫자가 당신 생명을 좌우하는 암호라는 걸 아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됩니다. 생수 회사들이 절대 광고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알려지면 매출이 반토막 날 테니까요. 이 숫자의 비밀을 처음 발견한 건 독일의 한 환경학자였습니다. 2010년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구팀이 충격적인 실험을 했어요.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를 분석했더니 무려 2만 개가 넘는 화학 물질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240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이었어요.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유럽에서는 플라스틱 생수병 규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나라 마트에서 판매되는 생수 90%가 일본 페트입니다. 일본이 뭐냐고요? 일회용이라는 뜻입니다.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생수병에 보리차 담고 약수터 가서 물 받아오고 심지어 뜨거운 차도 담아 마시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아세요? 1번 페트의 정식 명칭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입니다. 이 물질은 섭씨 60도 이상에서 분해되기 시작해요. 여름철 자동차 안에 생수병 두고 다니시죠. 차 안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 생수는 이미 독이 된 겁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차 안에 4시간만 방치해도 안티몬이라는 중금속이 기준치의 100배 이상 검출됐어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충격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1번 페트병에 60도 물을 담았더니 10분 만에 미세 플라스틱이 평소보다 1000배 이상 녹아났다는 겁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혈관으로 들어가면 뇌졸중 위험이 48%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비로 따지면 최소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연구팀이 인간의 혈액 샘플을 분석했더니 80%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어요. 심지어 태반과 모유에서도 검출됐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플라스틱에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팀 교수가 한 말이 섬뜩합니다. 현대인은 걸어다니는 플라스틱 덩어리라고요. 더 무서운 건 냉동실에 얼린 생수입니다.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려고 생수병 그대로 얼리시죠. 절대 하지 마세요. 물이 얼면서 팽창할 때 페트병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거기서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대량으로 흘러나옵니다. 이게 체내에 축적되면 불임 당뇨 갑상선암의 원인이 됩니다. 일본 도쿄대 의학부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비스페놀 A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쥐들이 3대에 걸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먹은 플라스틱이 손자의 유전자까지 바꾼다는 겁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신이 마시는 페트병 생수가 당신 손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 2번, 3번은 뭘까요? 3번은 PVC인데 이건 더 위험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식품 용기로 사용 금지한 물질이에요. 제조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베트남전 고엽제의 주성분이 바로 다이옥신이에요. 그런데 일부 저가 음료병에서 아직도 발견된다는 거 아세요? 특히 중국산 생수 중에 이 표시가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6번 표시는 PS 폴리스티렌입니다. 일회용 컵라면 용기가 대부분 이거예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 스티렌이라는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스티렌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점심에 컵라면 먹으면서 건강 걱정하고 있죠. 아이러니합니다. 7번은 기타 혼합 재질인데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어떤 유해 물질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특히 PC 폴리카보네이트가 포함되면 비스페놀 A가 대량 용출됩니다. 아기 젖병에서 이 성분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리콜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죠. 생수 회사들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꾸지 않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는 페트병보다 10배 이상 비싸요. 게다가 무겁고 깨지기 쉬워서 유통비용도 많이 듭니다. 소비자 건강보다 이익이 우선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정부도 이 사실을 알면서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플라스틱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연간 100조 원이 넘는 시장이에요. 일자리만 50만 개가 넘습니다. 국민 건강과 경제를 저울질한 결과가 이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서울대 의대 교수님들이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생수를 사실 때는 반드시 5번 PP 표시를 찾으세요. 5번이 가장 안전합니다. 의료용 기구나 아기 젖병에 쓰는 재질이에요. 내열성이 강해서 100도씨에서도 안전합니다. 둘째, 생수병 라벨에 BPA 프리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게 없으면 사지 마세요. BPA 프리는 비스페놀 A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표시되어 있지만 아직도 표시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생수 보관 장소를 보세요. 햇빛 아래 놓인 생수는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플라스틱 분해가 100배 빨라집니다. 편의점 밖에 쌓아둔 생수 보셨죠? 그건 이미 오염된 물입니다. 넷째,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난 생수는 피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 플라스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1년 된 페트병 생수에서 신선한 생수보다 미세 플라스틱이 1400배 많이 검출됐어요. 다섯째, 생수병을 흔들어서 마시지 마세요. 흔들면 병 내벽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옵니다. 탄산음료처럼 흔들어 마시는 분들 있는데 최악의 습관입니다. 여섯째, 생수병을 전자레인지에 절대 넣지 마세요. 아직도 차가운 생수를 데워 마시려고 전자레인지에 넣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순간 플라스틱이 녹아서 물에 섞입니다. 독약을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일곱째, 운동할 때 물병을 입에 대고 빨아 마시지 마세요. 압력과 온도 침해 효소가 플라스틱을 녹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일반인보다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3배 높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의사들만 아는 방법인데요. 생수를 마실 때 병 입구에 입을 대지 마세요. 컵에 따라 마시거나 빨대를 사용하세요. 입술의 온도와 침의 산성이 페트를 녹입니다. 이것만 지켜도 미세 플라스틱 섭취를 80%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비밀인데 생수 회사별로 위험도가 다릅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 본 결과 국산 대기업 제품이 그나마 안전하고 수입 생수나 무명 브랜드는 위험합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수입한 생수는 플라스틱 용출이 기준치의 5배가 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강남의 그 여성분 기억나시죠? 그분이 바꾼 습관이 뭐였냐면요. 페트병 생수 대신 스테인리스 텀블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수기 물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 담아 다녔죠. 단돈 3만원짜리 텀블러 하나로 500만원 병원비를 아낀 겁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텀블러로 바꾸고 나서 두통이 사라진 건 물론이고 피부도 맑아지고 변비도 없어졌대요. 심지어 남편도 함께 바꿨는데 만성 위염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염증을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들 학교 급식 보세요. 페트병 생수나 플라스틱 컵에 물을 줍니다. 성장기 아이들이 매일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성조숙증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환경 호르몬이 성호르몬을 교란시키거든요. 여러분, 이 영상 꼭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특히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시는 물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그만큼 건강한 사람이 늘어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 마시는 생수 브랜드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분석해서 댓글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보고 텀블러로 바꾸신 분들은 한 달 후에 몸의 변화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